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원 에듀 박 원장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그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입시에 대해서 슬슬 고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거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학원을 보내시거나, 이제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엄마표 영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이제 고학년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슬슬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이렇게 영어 학습을 해왔는데 중학교로 바로 넘어가도 그냥 괜찮을까? 그렇게 가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또한 이제 대안을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몇 번씩 상담을 하는데 이런 거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이제 좀 흥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소위 말해서 엄마표 영어 대 입시 영어 구도로 이제 두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엄마표 영어에서는 새벽 달님이라고 그 이쪽 엄마표 영어 분야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 영어에서는 EBS 영어 강사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정승익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토론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직접 다 보시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러면 언제 영어 문법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식 영어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꼭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새벽 달님은 개정 교육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분들을 교육해 보면서 추상적인 인지 능력, 그러니까 문법상이라는 추상적 인지 능력을 이해하는 게 교육 과정에서도 중학생이 되어야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더라 라는 거였거든요. 반대로 이 입시 영어 교육 전문가인 정승익 선생님은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중학교 수준의 문법 교육을 이제는 시작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학생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영어 학습을 해가는데 무리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어요. 두 번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느 쪽이 이제 논리가 이제 좀 비약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을 10년 이상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바는 저도 아무래도 정승익 선생님의 의견이랑 좀 비슷하게 어,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그 적용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노출을 시키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게 갑자기 그레이드를 높이거나 갑자기 단계를 점프해가지고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 개념부터 반복적으로 알려주게 됐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 못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이 이제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새벽달님께서 이제 어머님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를 지적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부모님들이 영어가 안 들리면 아이들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의심하시면서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이제 그만두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영어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어민과 같이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영어 문법이나 추상적인 인지사고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개념,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추상적이며 인지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학습에 있어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 발달 상황이 아직 초등 수준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쳤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선생님이 9번까지도 반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문법을 들었을 때는 다 몰라도 된다.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만 있어라. 그 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대략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법 중에 투부정사라는 걸 우린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에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투부정사라는 게 처음에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런 문법이 있구나. 근데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어려운 것 같은 개념이구나. 투부정사가 어렵다라는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부정사라는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설명하게 되면은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정도로 사용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아이들에게 인풋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물론 설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째는 세 가지로 사용된다라는 거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째 할 때는 명사로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형용사로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부사로 사용될 때는 좀 많이 복잡해. 근데 이것도 하나씩 쪼개서 하자. 그래서 저는 문법을 할 때는 한 9번 정도는 똑같은 설명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걸 반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한 1년 정도 차근차근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문법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업하려고 자 투부정사를 배운다. 그럼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저 선생님 이거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투부정사가 뭐니 설명해 보아라. 그럼 본인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저는 숙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 과정에서 바로 이걸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중등 과정의 문법은 한 챕터당 문법이 두 개씩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학습 과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3년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법을 설명할 때 한 번 설명해주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고 그냥 다 알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교과 과정을 쭉 3년간 가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문법이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가 빠진 것처럼 문법 학습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문법 학습이 있어서 이게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3년 만에 배울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년을 플러스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에 가서 문법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숙달이 5년간 충분히 잘 되었다면은 고등에 가서는 어휘와 해석만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등에 들어가서 이런 언어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는 좀 너무 이상적인 계획이지 않나.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중등에서 배우는 문법 학습을 시작해 주시면 아이에게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어머님들 걱정 그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보시고 자기 자녀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에 맞춰서 참고하셔서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분 토론하는 영상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 확인하시고 깊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언어 학습과 영어 학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